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제가 각종 집회에 참석해서 소리를 지르느라 목이 좀 많이 불편한 상태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엄청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무 일을 해버렸습니다. 저번에 총선 때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국방부 장관 어디 보낸다 그러고 의료개혁 괜히 일찍 이슈화시키고 그래서 그 총선 끝나고 했어도 충분할 일을 괜히 총선 전에 해가지고 민심을 악화시켜서 우리가 총선에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비단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게 많은 작용을 했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빼고 그것도 물론 문제였지만 그때 국방부 장관하고 그 의료개혁 문제 괜히 꺼내들어서 총선 후에 했어도 충분할 일인데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죠?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받아서 이제 2심 선고, 3심 선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또 물론 무죄가 나왔지만 위중교사도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거를 못 참고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진짜 그야말로 중간이라도 갈 텐데 이런 결정을 왜 해서 이런 그 자충수를 자살골을 넣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참 개탄스럽고 정말 아쉬운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유야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 지금 전개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 한동훈 대표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국민적인 반발도 그렇고 또 여당 내에서의 그 역학관계도 그렇고 또 민주당의 그 공세도 그렇고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가 이럴 때 어떤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과연 이 문제를, 이 난관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정말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힘을 모아서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를 해야 됩니다. 성원을 보내주고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그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죠? 물론 저번 주 토요일 날 탄핵은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탄핵을 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더 길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탄핵이 무산되는 바람에 오히려 무슨 조기 퇴진 하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 3개월 안에 모든 게 끝판 나버릴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 선거를 더 빨리 치러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로 몰아가고 있는 정황들이 여러 군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하야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어디로 튈지를 몰라서 갑자기 또 기자회견 한다 그러고 해야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무슨 조기 퇴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2개월이거든요. 2개월 안에 대통령 선거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재명 대표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고 그 이후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 바라는 건 뭐냐면 그런 거 저런 거 있기 전에 어떻게든 빨리 해서 대선부터 치르고 보자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뭐 국정이고 뭐 혼란이고 이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빨리 대통령 끌어내려서 빨리 대선 치르자는 게 저들의 그 검은 속셈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한동훈 대표는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는 그 이재명 대표 재판 대법원까지 재판 받아야 되는 거 그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뭡니까? 범법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나가서 설령 대통령이 돼버리면 그동안 모든 혐의점이 다 스톱이 돼버리고 그것이 문제겠습니까? 그것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대 여당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대 여당 되고 대통령 되고 그러면은 뭐 못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네? 우리나라를 어느 식으로 끌고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뭐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겁니다. 네? 뭐 8년 동안 대통령 해버리고 8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네? 뭐 중국같이 뭐 종신 대통령 할지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한다고 뭐 헌법 바꿔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있고 거대 여당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그 총선을 잘못 치르는 바람에 총선을 우리가 패배하는 바람에 이것도 물론 국민들의 몫입니다. 국민들이 잘못 선택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총선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다가 너무 많은 의석을 몰아주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 의회 폭거, 의회 폭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과도한 권력을 누구한테 주게 되면 그 권력은 분명히 부패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그렇게 선택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 선택했던 걸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막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리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막아내자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국무총리 탄핵시키고 또 그 다음 뭐 부총리 나오면 그 사람도 탄핵시키고 또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 부총리 나오면 그 사람도 탄핵시키고 계속 탄핵시켜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뭐 이거 빵짝 내버리고 빠다리 내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그러면서 국민 불안 증폭시켜서 저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자는 게 저들의 그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거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무총리 그 밑에 대통령 빼고 또 개헌 빼고는 지금 저들이 갖고 있는 의석수도 충분히 탄핵 소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직무 정지되면 국무총리도 수습되고 그 다음 사람 다음 순차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들 계속 탄핵시키다 보면 결국엔 누가 남습니까? 아무도 안 남습니다.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냥 당 대표이고 무슨 뭐 정부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저들은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뭐 이렇게 불안을 증폭시키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2의 뭐 내란이니 제2의 뭐 계엄령이니 이런 식으로 불안을 증폭시키면서 상황을 돌변시키려고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그 여러 여론도 결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도 난감하고 저도 난감합니다. 그냥 가서 소리만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리 질러서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소리를 질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주당에서 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개딸들이 무서워서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거든요. 어쩌다가 한마디 하면 개딸들이 난리가 납니다. 완전히 죽일 듯이 덤벼듭니다. 뭐 수박이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비난과 협박을 일삼습니다. 거기에 못 이겨서 사람들이 다 숨지게 지내지 않습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또한 그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개딸들이 무서워서, 그 당원들이 무서워서, 극우 당원들이 무서워서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일치단결한 것 같이 보입니다. 거기에 물론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거고요. 그 속뜻까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워낙 풀어주다 보니까 워낙 다양한 목소리를, 그게 뭐 물론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죠? 그거를 탓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지 생각이 다르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 난국을 타개할 사람이 누가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외에는 대안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우리가 정말 심도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국회의원들에게 한 목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뭐 유튜브들도 갈라져 있고, 또 무슨 태극기 부대, 무슨 자통당, 무슨 자기네들이 말해서 다 자기네가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네가 정통 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보수 이런 걸 가릴 것이 아니라 이 난국을 타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북돋아줘서 이 난국을 타개해서 그 혐오적인 상황은 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 그렇다고 치고 다 차치하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우리라도 계속 힘 있는 목소리로, 또한 그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유튜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너무 신사적입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유튜버들은 너무 신사적이에요. 험한 말도 하지 않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칼을 쓰면 칼을 쓰고 대들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칼을 쓰고 덤비면은 여기서는 펜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물론 뭐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고 그게 그 문화인들이 갖춰야 될 또한 그 지성인들이 갖춰야 될 소양이긴 하지만 지금 그거 따지다가 다 죽습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 보고 느꼈던 거, 그죠? 그 이재명 대표의 갖고 있는 그 혐의점에 대한 부당함, 또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 행태에 대한 부당함, 그죠? 우리가 그거 분명히 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겁니다. 물론 뭐 한동훈 대표라고 100%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하나 분명한 것은 한동훈 대표는 깨끗합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인 빚도 없고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그 일을 자기의 임무를 하려고 합니다. 탈법적인 방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그 위대한 지적지를 보시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해결책이 전달이 돼서 그게 해법이 되진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지지를 보내는 방법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목소리를 계속 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중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다고 설득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다수의 국민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당함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 점을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국 대표의 부당함을 국민 모두가 알아서 그들의 그 내로남불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통해서 심판을 했듯이 물론 뭐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는 뭐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그 부당함을 알려졌기 때문에 그때 정권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 아니고 다른 정상적인 사람이 대선 주자라면 민주당의 대선 주자라면 탄핵을 했을 거라고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단지 저쪽의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혐의점이 너무 그 엄청난 것들도 많고 너무 그 국민들의 그 기본적인 생각에 반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 분명히 알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인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공부 많이 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맹목적으로 그렇게 지지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딸들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개딸들이 무서워서 개딸에 의해서 자기의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다 또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뻔히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저쪽에서 무슨 뭐 김경수 전 지사가 나오든 아니면은 뭐 그 김부겸 총리가 나오든 그 누가 나오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다 줄을 설 거라고요. 또 우리는 그런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고 이렇게 가장 그 순차적이고 순조로운 방법으로 가는 게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제 뭐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또 그 고등법원에서 빨리빨리 그 재판 결과가 나와주기를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후에 상대방도 누가 정해지고 또한 우리는 우리대로도 누가 정해지고 한동훈 대표가 우리의 대선 후보가 100% 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선수끼리 정당한 게 그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정권을 가져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누가 그걸 탓하겠습니까? 뭐 중언부언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그 지금 이 위대한 지적지를 시청하시는 우리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동지 여러분, 그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여러분들 모두가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정신 차리자고 했는데 지금은 뭐 정신 차려갖고 정신 정도 차려갖고 될 일이 아니라 지금은 그 엄청 긴장하고 또 그 뭔가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그 언행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설득을 하고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성내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위중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훈 대표가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그 더 이상의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성원을 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지적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 제가 이제 그 목 상태가 좀 나아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간 며칠 동안 그 목 상태가 워낙 좋지가 않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듣기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 관리 더욱 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한동훈 대표와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뭉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